기본소득당 윤혜인입니다. 통영 시민분들 만나러 이곳 통영까지 와서 또 저의 1년간의 활동을 보고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통영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2만이 넘게 줄고 대한민국 수산 1번지라고 불릴 만큼 수산업의 중심이지만 또 어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수산업이 많이 어려워지면 기후위기 등의 변화로 어려워지면서 통영도 사실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통영 시민분들과 통영의 일자리, 인구 유출, 고령화, 그리고 수산업 등등의 다양한 현안들 이야기 나누고 통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안들 함께 찾아나가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이고요. 오늘 용혜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통영에서 열려가지고 저도 함께 왔습니다. 제가 오늘 통영 의정보고회에 함께 온 이유는 제가 바로 통영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통영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통영의 산업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통영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들을 경청하고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책을 출판하게 되어가지고 통영 시민분들께 책 소개도 드리고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 용혜인 통영 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정보고회를 진행할 저는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김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용혜인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고 드리는 오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통영의 산업이 변했고요. 그리고 통영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늘 용혜인 의원이 이 통영 시민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동네마다 산업이 그리고 이 동네의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통영 시민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언제나 마음이 쓰이고 또 노력하고 싶은데요. 이 용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앞으로도 그 머리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잘하라고 질책해 주러 오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잠깐 적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님의 통영 방문과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진보정치의 상징, 진보정치의 얼굴 용혜인 대표님의 의정보고회를 축하드립니다. 용혜인 화이팅! 저희가 영상과 발표로 순서대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이곳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구 가셔서 유권자들 앞에 서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네, 정말 가득 채워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의 1년간의 활동을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면 2024년 12월 3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되던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4살 난 아들을 친정엄마 차에 실어서 보내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희 아들이 원래 할머니 집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는지 가기 싫다고 자기 엄마 가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자칫하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나눴었던 분야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과 소방 예방 정책들 많은 부분을 고쳐냈고 또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의결하는 성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정부 출범 이후 저의 오랜 기본소득 준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관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기본소득형 정책 공약을 제대로 실현해야지만 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본소득당은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6-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정말 전국에서 기본소득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기대감도 함께 느끼고요. 반면에 제도화 과정에서 반개혁의 흐름과 만나서 개혁과제가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미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기본소득당과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그리고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들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 말로만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전면 실시와 법률 제정을 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을 2차례 돌았습니다. 사실 당대표가 지역을 다니면 보통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다니는데 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녀서 왜 이렇게 인구가 적은 곳에 오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패가 대한민국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어촌 지역을 다녔고요.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라고 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영지역은 아까 우리 어민분들 수산 1번지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어촌 지역이고 또 통영도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군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 단위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통영시 같은 시 지역의 농어촌 지역,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에 이 농어촌 지역 전역에서 통영시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생 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요. 제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책협의에 공을 들였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통공약으로 채택이 됐었고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저의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예산은 이미 작년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단기적인 연령 확대를 시작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국면이 끝나고 쌓여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아마 아동기본소득법도 국회에서 의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여러 기본소득형 정책들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고 기본소득의 의지를 밝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용해인의 기본소득이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공통점은 기본소득의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던 시절에도 제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연대해왔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 기본소득, 햇빛 바람 연금 같은 영역에서 성과를 진전을 이뤄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규모와 속도의 측면에서 개혁성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봅니다.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서 달려오면서 제 의정활동의 시간들을 채워왔습니다. 기본소득 자체 연천 이런 지방정부들이 피워내고 있는 이 풀뿌리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리는 희망이다. 삶의 활력을 찾아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른 중장기적인 대책들도 충분히 효과를 사람에게 직접 투자해야 된다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내야 한다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어버리죠. 이런 악순환의 정책을 이제 다시 앞으로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역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만큼 기초체를 더욱더 정직하게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해 듣는 시간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또 질문들 기탄 없이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고 또 서울에서 저의 의정 활동에 최대한 녹여내서 더 좋은 통영, 더 좋은 경남,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였습니다. 의정보고서 제목처럼 한 해 의정활동의 그 가치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발표 들으시면서 또 듣기 전에도 궁금하셨던 게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 제도적으로 또 행정상 배제, 제외, 소외되는 사례가 무척 많은 것을 지난 5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면서 좀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구당 평균 24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구 여건과 주택 상태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400만 원 이상 보증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써주시면 온 국민이 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촉괄적으로 점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기후운동하는 박종근입니다. 혼자서 당을 이끄시면서 열심히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데 불평등을 바로잡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이 경기요금 현실화의 3가지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에너지 대란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 전기기 특혜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소득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한전이 겨울철에 그 난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겨울을 춥게 보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2월, 1월, 2월, 3월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저소득층의 보다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제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형규라 그럽니다. 정말 이 사기만큼은 없어진 듯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한 해에 우리나라 사기 건수가 그 횡령의 문제가 있다. 금융 사기를 몇 조를 치러먹어도 뭐 15년, 뭐 12년 이렇게 받고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수시호도 좀 없애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사기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이트를 가는 살인 행위나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횡령을 미국처럼 한 550년 정도씩 때리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야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남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개발 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낙동강 환경청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본 사업단에서는 의원님 말고 의원님만큼 똘똘한 다른 의원들을 그런 찔러내는 시스템 그런 같은 경우를 반갑습니다. 평소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오신 분께 오늘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현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 청년 방지를 국가적 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방 학생들 모두 서울을 다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고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원룸을 장전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는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좀 지역에서 저희 국정감사 하면서 여러 의견도 주시고 저희도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좀 인식이 돼서 작년에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좀 다뤘던 내용입니다. 당시 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판단을 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아서 굉장히 좀 실망했었는데요. 이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바로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무를 회피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답변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욱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도지사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환경영향 평가 중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의 잘못을 가로잡고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례가 이 남도 관광단지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평가에서 들으셨던 여기 중간 한 분, 두 분, 죄송해요. 좀 저희 시간 때문에 좀 전에 들고 저랑 눈 맞으셨던 여기 중간에 혹시 마이크를 좀 통영은 모든 것이 소멸하는 소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득도 당연히 이제 줄어서 지금 통영에는 아마 그 구석구석 기름하고 LPG를 연료로 쓰고 도시가스를 쓰는 데는 이제 아파트가 대부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와 그 다음 도로가 이제 소방도로.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요구되는 그 전기 소모량보다 발전되고 있는 양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기가 그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일단은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은 전기 사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민비 현상으로 인해서 송전 시설을 확충하지 못한다던가.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네, 저희 의원실 저희 옆에 서 계신 분, 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 학생분께서는 개통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맞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생산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개통의 측면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풀어가지고 있는 만큼 이 개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기후부도 출범하고 하면서 좀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서 풀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풀어가는데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전자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공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런 공포에 어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지방 소멸의 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지방 정부가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고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중앙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보충성의 역할을 하고. 저는 마녀 빗자루라고 환경과 노동을 생각하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야기 나눠서 저희가 주신 의견들 서울 돌아가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님 인사 말씀 짧고 멋지게 하고. 저도 너무 아쉽거든요.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면 좋겠다 싶고, 또 오늘 다양한 지역에서 오셔서 사실 제가 통영, 창원, 부산, 대구 이렇게 영남권을 줬는데 그것보다 좀 더 지역들을 나눠가지고 다녔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반성적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제가 올 때는 또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하느라 괜히 좀 불편한 마음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고,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더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